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조선시대 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가 하기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 공직자들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지휘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 채찍도 당근도 가지고 있죠. 근데 가능하면 당근을 많이 써서 스스로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느 시대의 훌륭한 공직자 그룹의 일원이었어 라고 평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자꾸 해요. 일 안 하면 감사당할 일이 없어요. 안전하게 가야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공직사회 문제입니다. 복지부도 뭐 월급 주고 때 되면 웬만하면 승진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뭐 카르텔이라고 그럴까, 적당히 하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자식이 저 잘난 척 하려고 제가 괜히 저런다 그러고.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냈잖아요. 적극 행정 면책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잘하려다 그런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 좀 미쳤나 지금. 나중에 수사받으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공직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건 바보를 넘어서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할 일은 정말 산처럼 많아서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직역인데,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열심히 하는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을까? 그 한 명을 잡는다고 100명을 때려놨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해도 네가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이거의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졌죠. 전쟁만 하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진짜로 바뀌면 편이 쫙 깔려가지고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그러고,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게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든 간에 지금은 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편이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나 정치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하냐, 안전하게 살자,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쉽지 않겠죠. 일단 정치를 정상화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봐요.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뭐 돈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직권남용이래.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심각하죠.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죠. 증거를 남긴다. 난 시켜서 했다라고 언젠가 변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시켰다는 증거를 남기죠.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전화로 하면 녹음해놓고 아니면 비망록, 요새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 아닌 척 지금 표정을 자칫 내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한 사람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우시죠? 네. 이게 이렇게 뭔 행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세요.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이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내가 느낄 때 부하가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 라고 하면 남용이요. 나는 흔쾌히 하고 싶은데 시켜서 했습니다.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미리 얘기한 건데 정책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악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악용.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예를 들면 아주 막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 너 배임죄야. 또는 실패를 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손실 입혔어?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그게 재량권이잖아요.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여지를 줘야 되지 아니면 딱 정해놓고 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 사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량권 안에서 정말 아주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들 그거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한다 그러고 직무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책감사도 아예 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면 이거 억지로 친 거죠? 아까 안 쳤다 눈치 보이니까 이번에 이건 박수 치라는 뜻이구나. 사인을. 훌륭한 아까 박수 먼저 쳐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신 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